안녕하세요. 트레이더 하루입니다. 네, 오늘은 재매매 기법, 그러니까 제가 주로 메인으로 사용하는 매매 기법을 매매 기법이라고 하기엔 조금 창피하고요.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제 매매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이제 차트 분석 강좌, 5분 만에 배우는 차트 분석 강좌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우선 수평 지지 저항과 이동 평균선으로 추세와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스토캐스틱으로 진입을 하는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요. 이전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지금 위에 나타나는 동영상 위에 나타나는 카드를 클릭하신 뒤에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려면은 우선 이동평균선과 스토캐스틱을 차트에 삽입하셔야 됩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검은 선이 481선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121선입니다. 네, EM이라고 써있는 거는요, 지수 이동평균이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으로 533을 차트에 미리 제가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 매매 방법을 지금 이제 한번 따라 해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트에 먼저 121선과 481선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533을 추가해 주세요. 자, 추가가 끝났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에 이렇게 보조지표를 추가를 하셨다면은 제 매매 방법을 따라 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매매 방법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481선입니다. 우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이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용하는 추세 확인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 검은색 선 481선입니다. 이 481선 위에로는 매수 포지션 자리, 그리고 481선 밑으로는 매도 포지션 자리가 됩니다. 뭐 선물 옵션, 해외 선물, 그리고 외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매수와 매도 타임 포지션을 모두 잡으실 수 있으니까 481선 위로는 매수 타이밍 잡는 자리, 그리고 481선 밑으로는 매도 타이밍 잡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481선 위로만 매수할 자리만 찾으시면 되고 481선 밑에서는 절대 매수할 자리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추세 확인이 끝났으면은 이제 우리가 매수 또는 매도를 할 가격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유로 달러를 차트를 지금 펴놨는데요. 우선은 매수 매도할 가격대는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을 받는 자리들입니다. 지금 저희 차트에는 121선과 481선 뿐이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근접하는 자리, 이격도가 멀어졌다가 근접하는 자리들이 모두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기 위한 가격대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선이 없지만 아마 한 21선이나 41선이 아마 걸치는 자리일 겁니다. 21선이 걸치는 자리일 거예요. 우선 저희는 빠른 제 매매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21선 자리는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아마 21선이 닿는 자리일 겁니다. 이렇게 우선 저희는 121선과 481선으로만 보고요.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또 이런 자리들이 전부 이동평균선의 저항 또는 지지를 받는 자리들입니다. 우선 우리가요, 이렇게 지지 저항을 받는 자리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선 차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이 앞에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앞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를 화살표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 이거 좀 두껍게 표시하겠습니다.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가격이 내려와서 121선 또는 481선의 저항을, 지지를 받는 위치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 지지까지 내려와야지 우리는 가격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내려오길 기다려 봅시다. 네, 여기서 지금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내려온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 우리는 매수 또는 매도를 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매수 자리가 되겠죠? 매수할 1차적인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수익이 나는 자리인지 손실이 나는 자리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손절 가격과 익절 가격을 찾으셔야 됩니다. 손절 가격과 익절 가격을 찾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로 우리가 1을 먹을 수 있는데 수익을 1을 얻을 수 있는데 손실 위험은 100이다, 10이다 이러면은 솔직히 그 자리는 진입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손절과 익절 가격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요.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이동평균선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수평 지정 우리가 배웠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가격대, 지금 제가 타겟으로 잡아놓은 이 가격대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이전에 많이 내려왔던 이 가격까지 보통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가 깨지면은 이 481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481선이 깨지면은 이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손절을 상당히 짧게 잡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크게 잡았다는 경우를 쳐보죠. 이 경우는 손절과 익절이 약 1대1이 됩니다. 그쵸? 1대1이 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진입하셔도 괜찮은 포지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절 목표가 지지저항이 훨씬 밑에 있다. 이 경우에는 진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 포지션은. 근데 지금 이 포지션은 손절 가격을 여기로 잡더라도 이익 목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진입하기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격 481선 또는 121선이 지지를 받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 목표가 훨씬 크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손절과 이익 목표 자리를 이제 미리 설정을 해 두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토캐스틱이 꺾이는 자리. 네, 꺾이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려왔다가 과매도 구간에서 스토캐스틱이 꺾이면서 터치를 하게 되죠. 이 자리를. 그러면 저는 이 터치를 한 그 다음 캔들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입하는 캔들은 이 캔들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 매수 매도 그림을 옮기자면은 여기서부터 진입을 하는 거죠. 이 캔들이 시작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그쵸? 네. 여기서 손절과 이익 목표를 잡고 주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부분에서 이미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정도 후에 청산이 완료가 되겠네요. 그쵸? 네, 여기서 청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청산이 끝났으니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포지션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죠? 네, 매수 포지션을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ET에 지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때는 모르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움직였다. 이때는 이게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청산되고 나서는 이제 청산 끝났으니까 여 위로 더 올라갈지 여기서도요. 포지션이 위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냥 내려갈지는 솔직히 저희는 모릅니다. 그쵸? 다만 저희는 그 세 가지 규칙에 의해서 매수할 포지션 그 지점과 그리고 손절 익절 가격을 설정하고 스토캐스틱으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자리는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또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할 자리와 그 타이밍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 캔들에서 엄청 내렸어요. 그쵸? 그리고 물론 이제
똑같이 설명을 해보죠. 여기가 지금 다음에는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쵸? 매수 타이밍을 잡고요. 가격을 여기로 잡습니다. 그쵸? 똑같아요. 그리고 얘도 손절은 이 정도로 잡았겠죠? 근데 이제 진입할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진입할 타이밍은 과매도 구간에서 스토가 꺾였을 때입니다. 근데 과매도 구간에서 스토가 꺾였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가격이 이미 481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스토캐스틱이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거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죠? 481선에 부딪히는 자리에서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숏 포지션으로 다시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익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전저점, 그리고 손절 목표는 여기가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481선이 되게 중요한 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481선 위로 가격이 돌파가 되면은 그 위로는 잘 못 갑니다. 그런데 간다는 것은 솔직히 그게 깨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손절을 솔직히 이 부분은 이럴 때는 상당히 짧게 잡습니다. 한 20틱 정도, 20픽 정도 잡던지, 뭐 이렇게는 안 잡아요. 이렇게 잡는 거는 매수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손절을 되게 짧게 잡고요. 뭐 전저점 한 이 정도 올라가면은 뭐 올라갈 수 있나 하면 한 이 정도 잡게 되고요. 이 경우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제 손절보다 이익 목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자리도 진입하게 되는 포지션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스토가 꺾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반대로 과매수 구간에 올라가서 꺾여야 됩니다. 근데 얘는 과매수 전에서 꺾였습니다. 지금 물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리테스트라고 해서 이 경우도 저는 진입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선은 기본을 배우는 중이시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되게 아까운 자리긴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61선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가격이 이제 481선 위로 올라가고 121선이 올라오면서 이중 교차되는, 이중 지지 저항을 받는 자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서도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중 저항을 받는 자리를 상당히 좋아하죠. 이런 자리들이 이제 폭락 또는 이제 급상승이나 급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진입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꺾이는 자리인데 우리가 지금 121선과 481선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진입을 하면 안 되는 자리들이고요. 그럼 이것도 진입하는 자리가 아니네요. 네, 이 자리도 봅시다. 이 자리는 이제 근처까지 왔는데 과매수 구간까지 안 왔었습니다. 이것도 넘기고요. 얘도 넘기고 얘는 왔었지만은 지금 꺾이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꺾였는데 480선 위로 올라가서 꺾이면은 이제 매수 자리를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리도 다시 패스가 되는 거고, 이제 꺾이는 자리를 봤는데 이제 밑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봐야 되는데 밑에서 꺾이는 자리를 봐야 되는데 밑에서 꺾이는 자리는 다시 481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보여드릴 자리가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이전 걸 보죠. 이전 거는 이제 괜찮은데, 이전 거는 이제 여기가 이 자리를 보게 되면은요,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481과 120선의 지지를 받고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진입할 자리라고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또 그러면은 여기가 진입할 자리고, 이익 목표는 여기까지, 손절 목표는 전 저점이 이 정도였죠. 꼬리까지 보더라도 꼬리 점보다 조금 더 밑에 잡고,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 자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이익 목표가 훨씬 큽니다. 손절 목표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스토가 꺾이는 자리, 이 자리에서 꺾였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꺾이고 나면 그 다음 캔들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캔들이 진입 자리가 됩니다. 여기는. 그럼 얘도 대략 한 열 몇 시간 후에, 이게 1시간 차트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캔들 하나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 몇 시간 후에 이익 청산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렇게 스토캐스틱에 꺾이고 난 뒤에 진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가 솔직히 이제 내려가는 자리였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더. 여기가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자리였을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올라갔잖아요. 그쵸?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더 이만큼까지 내려갔으면 스토가 내려가는 자리였을 텐데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성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완성된 차트를 보면은 우리의 매매 방법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 차트랑 예전 차트에서 우리가 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저는 캔들이 완성된 시점 이후에 그 전 값들은 이제 변하지 않는 값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을 기준으로 저는 한 캔들이 완성된 후 다음 캔들이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닿자마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그냥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르죠, 그거는. 하지만 이렇게 스토가 꺾였다는 거는 이제 상승으로 마음을 바꿨구나 라고 저는 이제 읽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이제 스토가 이 파란색 선이 꺾였을 때 그 다음 캔들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 진입 자리는 어디가 되냐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고 손절은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진입하고 이익 목표는 이렇게 되고요. 이익 목표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손실 나네요. 아까 제가 여기로 잡았었나요? 기억 안 난다. 어쨌든 이게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거래 방법으로 아니면 제가 하는 이 거래 방법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익 목표와 손절 목표를 잡고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진입할 가격을 잡고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입하기 위해 진입할 가격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기 전에 손절과 익절의 가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느 시점에 포지션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만약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은 제가 설정한 가격이 없다면은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여기 더 내려갈까? 올라갈까? 손절 여기서 그냥 해야 되나?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내리는 판단은 보통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입할 가격, 그리고 손절과 익절 가격, 매수 타이밍만 알고 들어가신다면은 그 거래가 이익이든 지든 여러분들의 거래는 상당하게 편안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손실만 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지금 제 차트를 보시고서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거는 제 매매 방법은 캔들이 완성된 시점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 차트와 동일한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내가 들어가는 자리들이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안 좋다면은 사용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 거래 방법만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단점은 제 차트가 기본적으로 1시간 차트가 메인 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할 타이밍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하는 시간 중에 대부분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다리게 되면 들어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시는 능력도 기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승률이 50%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에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제 방법이 50%뿐이, 제 매매 방법이 승률이 50%뿐이 안 되더라도 정말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조금 이제 오늘 강의는 스크립트가 없이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 포인트를 이제 제가 직접 말로 설명을 드린 거라서 약간 흥설수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를 확인하고 손절과 익절을 확인하고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전에 말씀드렸던 수평 지지저항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의 추세와 지지저항,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타이밍,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점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